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비 오는 날 무릎이 쑤시고 아픈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비가 오면 무릎 관절의 압력이 증가해서 더 아프게 된다는데요. 그래서 어른들이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오려나? 라고 말하거나 비가 올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이 아프다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들이 훨씬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계속 신경이 쓰이고 많이 걷거나 달릴 경우 무릎 통증이 악화됩니다. 또한 운동을 하거나 어떤 동작을 할 때 무릎이 안 좋은지 생각하게 되고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서 자연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무릎이 아파서 불편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아픈 무릎 관절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을 줄이고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무릎이 아픈 이유는 바로 관절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보통 상처가 나거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손상이 된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나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릎 관절 내부에 있는 연골이나 인대, 점액낭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각각의 치료 방법은 다르지만 원인은 과도한 운동이나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 많습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의 사용을 줄이고 부담을 줄여준다면 다시 안 아프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연골은 재생이 불가능해서 이미 손상되었다면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대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이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관절의 어느 부분에 손상이 생기면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 염증으로 인해 관절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을 자극하고 뼈끼리 닿아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릎을 다시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릎 관절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방법입니다. 사용을 줄이라는 말은 무릎에 오는 부담을 줄여서 관절이 덜 사용되도록 하고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릎에 휴식을 주면 염증과 붓기가 사라지게 되어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적게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계속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무릎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워서 걷거나 운동을 할 때 무릎 관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주변의 근육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육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면 움직이거나 운동을 할 때 관절의 부담이 적어지고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체중이 무릎에 가게 됩니다. 중력의 힘으로 무릎에 무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 근육들이 힘을 주어 체중을 분산해서 받거나 근육만 받게 된다면 무리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리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다리 근력 운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릎에 무리를 적게 주면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바로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레그 익스텐션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펴는 동작입니다. 이때 발 앞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시고 무릎이 아닌 허벅지 위쪽에 근육으로 다리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펴줍니다.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에서 2초 정도 올리고 잠시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고 멈춰 있다가 다시 1에서 2초 정도 내립니다. 이렇게 10에서 15회로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익숙해지고 자극이 없다면 밴드를 활용해서 긴장을 더 줄 수 있습니다. 밴드를 들어 올리는 발에 끼우고 반대발로 밴드를 밟아줍니다. 그러면 밴드가 저항을 주게 되어 근육을 더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월 스쿼트도 좋습니다. 그냥 하는 스쿼트는 무릎에 무게를 받게 되어 무리를 주는데 벽에 기대서 하는 월 스쿼트는 무릎에 무리를 적게 줍니다. 벽에 상체를 딱 붙이고 기댄 상태에서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섭니다. 천천히 다리가 90도가 되도록 내려오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 운동도 10에서 15회 정도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극이 더 필요한 경우에 다리에 밴드를 둘러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다리 근력을 강화해 주시고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해주시는 것도 근육 성장과 적정 체중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리 근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근육이 생기면 건강해지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 관절에서 받는 힘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릎은 적정 체중인 사람들의 것보다 더 많은 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유산소 운동 중에서는
서서 하는 걷기보다는 앉아서 하는 사이클이 낫고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물속에서 하는 수영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나 달리기는 매우 좋은 운동이지만 정확한 자세로 하지 않으면 무릎에 안 좋고 오래 하면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무릎에 좋다는 영양제를 드신다면 연골에 좋은 성분이 아니라 염증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가 좋습니다. 연골을 다시 재생이 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그냥 운동을 잠깐 쉬라는 말 정도만 들었습니다. 물론 심각한 병이 아니라 그런 것일 테지만 그래도 저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설명을 더 원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의 구조와 움직이는 원리 그리고 관절에 대해 알고 나니 왜 아픈지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릎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면 더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아픈 무릎 나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들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해요.